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2 맞짱 토론 강대강 진행을 맡은 김유석입니다. 6월 1일에 있을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전남 CBS가 광양시장 후보와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근거해서 토론회 전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상위 순위를 보인 2명의 후보만 초대했는데요. 공개 토론회가 열리는 이곳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있는 두 후보 이름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어서 무소속 정인화 후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조금 긴장되실 것 같은데 서로 덕담 한마디 건네면서 시작할까요? 우리 김재무 후보님 열심히 화기애애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겠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 들어봅니다. 각 후보께는 1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재무 후보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김재무입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성찰하고 준비했습니다. 더 큰 광양을 위해 이제 무소속 시대를 끝을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과 시장이 혼연일치가 되어 광양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로지 광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재무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무 후보께서 출마 이유 남겨주셨고 이어서 정인화 후보도 똑같이 1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4년간 국회의원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중앙지방 인맥이 쌓였고 행정 노하우도 쌓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결집해서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광양시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리는 광양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광양,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광양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과 공약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광양의 실현을 위하여 정인화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광양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의 출마 이유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현안에 대한 쟁점 토론 순서입니다. 전체 시간은 6분이고요. 각 후보당 발언 시간을 3분씩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발언한 만큼 시간이 줄어드는데요. 다른 후보가 발언할 때 중간에 끼어드시면 그만큼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소진되니까 남은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주제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은 광양시의 구도심이면서 광양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도 사전 추첨을 통해서 발언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정인화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광양읍권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광양읍권의 개발 방식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전통시장을 명품화하겠다는 거, 대단히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 광양읍의 문화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거,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광양 전통시장을 전국적인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광양 오일시장의 지경을 넓히고 대단히 주차장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도 확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단히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양 토종식물원이나 백운산 수목원, 야생화단지, 생태관광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양읍에 문화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장도장과 죽필, 궁시장을 잇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공예품 작가 창업 공간도 마련해서 제작,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재무 후보께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양읍 구도심에 관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관양의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늘 생각을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동과 서를 분리해서 광양읍은 문화예술과 주거의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동쪽은 어차피 산업도시입니다. 포스코가 가까이 있고 항만이 가까이 있어서 항만 중심의 도시로 산업 중심의 도시로 개발을 하는 게 큰 축에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양쪽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가장 큰 효과적인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구도심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미 대행 아열대 식물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식물원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또 관광 명소 또 관광지로도 만들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그런 대행 아열대 식물원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지난번 토론 때 우연히 지역을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아열대 식물원을 만들어서 광양의 새로운 인구,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이 읍을 중심으로 개발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사람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읍은 순천, 여수, 광양 특히 덕내 지역은 이 순천, 여수, 광양 지역의 삼각주의 중심입니다. 이 삼각주의 중심을 잘 살려서 순천, 여수, 광양 사람들이 모두가 모이는,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덕내에다가 광양형 도시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각급 기관들을 모아서 광양 덕내가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읍은 많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전통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려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거리도 만들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 전시회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무 후보께서 많은 공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주어진 시간 아직 정인화 후보는 1분 38초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방금 김재무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이나 색다른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주변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양 시계탑 사거리를 로타리화해서 신호 대기에 걸리는 짜증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무 후보께서 광양읍을 문화예술과 주거중심 지역으로 가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 중심으로 가꾸는 것에 대해서 뭐 저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한정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더군다나 중마동이나 다른 지역에도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편중 개발은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또한 주거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주거는 지금 중마동이나 금호동이나 광령 이런 데가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주거 또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김재무 후보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인호 후보께서는 사회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건 관양 읍건을 묻고 있지 관양 전체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관양 읍건에 관련해서 문화 주거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지 관양시 전체를 갖고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김재무 후보께서 동쪽 편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왕이면 균형 있게 말씀을 해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예, 두 후보와 함께 광양시 현안에 대한 쟁점 토론 시간이었고요. 다음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질의 응답 시간을 각 후보께 7분씩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선 7분 동안 상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대 후보께선 이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4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시간을 보면서 상대 후보가 답할 시간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실 경우엔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화 후보 7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팩트 체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재무 후보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전가 기록을 6개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 현재 정인화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네, 질의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보기로 하고, 하천법 위반 전과가 있어요. 당시 김재무 후보께서는 모래 판매 사업을 하셨죠. 네. 그래서 야적장이 비좁았죠. 예. 그러니까 야적장에 접한 섬진강을 조금씩 불법 매립한 전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제가 재거론하기로 하고 정책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재무 후보께서 지역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가꾸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가꾸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으로 당선되신다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계획 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탄소 포인트제나 탄소 배출권 제도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해나갈 것인지 그에 후보님,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일문일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토론회를 나오면서 제 아킬레스인 이 전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난 선거 때 가독에 수여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참 참모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그랬습니다. 정인화 선배님은 절대 그런 것 갖고 건들지 않을 것이다. 정책적 대안, 정책을 갖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르게 참모들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저는 탄소 중립을 선포했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탄소 중립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제로 선포를 다 해서 온 국가 많은 국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이 탄소 배출이 지구의 온난화, 강수를 높이고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앞으로 지구와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탄소 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전남이, 우리 광양이 전남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무려 전국의 시군별로 탄소를 11.5%를 우리 광양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탄소 배출 양에 비해서 이게 위기 김 후보님, 예. 죄송한데 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아니 탄소 산업에 대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탄소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물었지 아니, 실태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정책 발언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 시간 다 써먹잖아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아니 근데 식으로 정책 방향이 아니라 지금 실태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간혹 이렇게 한 번씩 끊기면 저는 앞이 하얘집니다. 예. 긴장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탄소 중립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우리 간양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좀 전환하는 어떤 기회로 전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탄소 중심의 도시, 탄소 산업의 중심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도 탄소와 수소에 관련 거점 도시로 김 후보님, 제가 말씀드린 게 죄송한데 지금 계속 그 개념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김 후보께서 밝힌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계획서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물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탄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전혀 안 들어가 탄소 있습니다. 중립 도시 선포를 통해서 탄소를 통한 산업 또 탄소를 통한 일자리. 자, 그 답변은 됐고요.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탄소 포인트제나 탄소 배출권, 탄소 포인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 탄소 포인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탄소 포인트제는 농촌부터 지금 뭐 아마 여기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농촌부터 시작해서 기업들까지 전 국민 탄소 포인트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을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그 탄소 면적만큼의 점수를 주는 게 그 탄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소 포인트제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기업들도 탄소 줄이기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정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 포인트제입니다. 조금 제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틀려서 뭐 개념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인화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이어서 김재무 후보께도 다시 7분 동안 주도권 토론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 기대했던 우리 정인화 선배님의 토론 방법이 좋아서 기대하고 왔던 거고 달라서 오히려 긴장이 많이 되고 얼굴에 막 열꺼지 납니다. 예, 우리 광양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해남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매번 저희가 지금 저희 캠프에서는 공약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 쏟아낸다는 표현이 좀 과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공약들을 지금 내고 그리고 이 공약을 통해서 우리 광양시 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아마 모든 후보들의 꿈일 것이고 모든 후보들의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녹색 저희가 우리 관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산업과 항만, 포스코와 항만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편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 바꾸지 않으면 우리 광양은 미래가 밝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항만도 중요하지만 이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의 시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산업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해야 하고 예, 신성장 후보님 질문을 통해서 상대 후보를 검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하여튼 뭐 이 산업 다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인화 후보의 그 공약들은 산업에 관한 건 크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선배님에 대한. 그런데 그 중에 산업단지를 여기저기 추가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아마 산업을 다변화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예. 네, 그에 대해서 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포스코와 항만 중심의 산업 구조는 아마 당분간 갈 겁니다. 다만 포스코의 철강 산업이 사형아를 걷고 있고 지금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광양항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또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산업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는 지금 율촌 산단이나 그 다음에 광양항의 북부 배후지 그리고 농공단지를 추가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호안에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해야 김 후보께서 얘기하는 산업 다변화, 산업 다각화의 수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 산업단지 개발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고 옛날보다는 규제 엄격해져서 산업단지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해 놓은 산업단지가 2분의 1 이상이 아직도 분양이 안 되는 사태에 있고 특히 우리 광양은 지금 현재 10만 평이 넘는 땅들이 분양이 되지 않아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보다는 저는 기존에 있는 우리 산업들이 이 산업단지를 분양을 받은 이 업체들이 이 땅을 조금씩 또 오히려 더 쪼개서 땅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질문을 해주시죠. 예. 오히려 이 산업단지는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렵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산업단지를 개발하신다고 그래서 예. 우리 김 후보 생각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남아 돌아간다고 해서 앞으로 미래에도 산업단지가 남아 돌아갈 것이라고 단정하는 거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해서 보다 더 부강한 도시로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소망스럽다. 제가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광양항이 물동량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물동량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첫째 방안이 자체 물동량 확보인데 자체 물동량 확보를 통해서 자립항만의 기준인 300만 TU를 달성하려면 일단 우리 광양만권 내에 있는 공업단지, 산업단지에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답변을 김재문 후보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해서 이 산업단지별로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출하는 금융이자까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데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산업단지를 무작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전 특히 우리 광양은 장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들이 대부분 다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돈을 1,500억, 2,000억을 투자하는데도 실제 거기에 종사자는 10명, 15명에 불과합니다. 땅 평수는 5만 평, 8만 평씩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장치 산업에서 이렇게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네. 신산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다음 상호 토론 때는 되도록이면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질의는 가능하면 40초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전남 CBS 선택 2022 맞짱 토론 강대강 광양시장 후보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은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이고요. 무소속 정인화 후보와 또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엔 토론회 전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상위 순위를 보인 2명의 후보만을 초청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자가 직접 질문하는 순서인데요. 각 후보께서는 저와 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이 두루뭉술하거나 너무 길어질 경우엔 제가 중간에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임의로 지목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재무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은 역대 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이 내리 3번이나 당선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민주당이어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그 3번의 무소속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일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정당을 가진 사람이 시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여기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은 지금 국회 내에서 제1당이고 뭐 저보다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정부에 여러 가지 기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아마 우리 정인복 시장님이 무소속이었을 때 우리 정인아 선배님이 국회의원이었을 겁니다. 아마 얼마나 두 분이 사업적으로 지역 문제로 많은 교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교류를 못했던 걸로 전 알고 있고 또 그런 교류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국회의원과 시장이 정당 소속, 그것도 한 당 소속이 되어서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대로는 민주당 원팀 구성이 가능할지 앞으로 무소속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결집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원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시도, 시장, 도의원, 시의원까지 최근 다 마무리가 돼서 이미 원팀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내일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 개소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소식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우리 당 후보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원팀 발대식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으로 내일 저희가 이 참배하고 예. 어디죠? 예. 저희가 내일 저 원팀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 원팀 출발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철의 도시 광양을 상징하는 700여 개 철 계단으로 만든 300여 미터 길이의 체험물, 이른바 스페이스 워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위치는 어디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뭘 만들겠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만든다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야기하면
위치를 투자는 이 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위치를 설명할 수는 없고 사실 이 사업은 포스코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 시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당선이 되면 이 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 공약에다가 함께 첨부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십니까? 재원은 포스코가 부담을 할 겁니다. 하고 거기서 시가 요구를 하는 일부가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가냥 시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전액 포스코가 부담하는 겁니까? 뭐 그렇겠죠. 예. 포스코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후보님이 내세우신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전제로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스코가 계획하고 있고 관양시와 함께 계획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이 관양시가 앞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길 거고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근 포스코 상생협의회 TF가 열렸는데요. 이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안건 중에서 꼭 관철하고자 하는 점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기존의 이 상생협의체를 지금 우리 관양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런 상생협의체가 아닌 광양과 포항 그리고 포스코가 3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포스코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여기 참여는 최소한 결정권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일을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하거나 결정을 하면 그게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알겠습니다. 가진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였고요. 이어서 정인화 후보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5분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선에 그리고 이번엔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진짜 하고자 하시는 건 어떤 건지 정치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13년에 정년 4년을 앞두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때 사표를 던진 이유는 2014년에 실시될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 권한과 책임 하에서 제 비전과 포부를 실현시켜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국회의원이 될 기회가 주어졌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지역을 디자인하고 지역민에게 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저 원래의 꿈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김재무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반대로 정인화 후보께서는 무소속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속 정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이 필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왜 당이 관여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림을 당이 삽니까? 사람이 사는 겁니다. 물론 당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따오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당에만 기대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2020년 총선 당시에는 당선이 되면 민주당으로 입당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 시도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필요해서 당적이 필요하다면 저는 민주당 입당을
할 겁니다. 그것은 저를 뽑아준 시민들과 상의를 한 결과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국민의당으로 국회의원이 됐었는데 예. 뿌리가 민주당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구태에 필요하다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입당을 네. 하겠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형상화한 초대형 철동상을 만들어서 이 세계적인 관광물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미 이순신 장군 관련 기념비가 많거든요. 차별화가 될까요? 이것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구상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이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차별화될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초거대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입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전시장, 공연장,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뭐 전망대 예. 이런 각종 공익시설, 공공시설물들을 입지시켜서 사람들에게 재미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최소한 저는 5천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하실 겁니까? 지자체 예산에 그런 데를 쓸 여유는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시한 게 민자유치였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민자유치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상생협의회 TF가 열렸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요구한 안건 중에 관철하고자 하는 점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요? 네, 제 생각은 지주회사를 포항이 아닌 광양에 옮기거나 최소한 서울로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주 회사를 포항이 아닌 광양으로 옮기거나 네. 광양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안건 한 가지를 꼽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사회자 개별 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진행한 방식과 동일하고요. 되도록이면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질의는 40초 이내로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 순서로 주도권 먼저 드릴게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7분입니다. 먼저 김재무 후보 7분 동안 주도권 갖고 질의응답해 주시죠. 예, 전 이번에는 관광 분야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이 여러 가지로 미약한 부분이 많겠지만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웃 주변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광도 산업으로 전환을 해서 관이 앞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서 관광 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 관양은 문화예술 다양한 분야에 계승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려서 관광 산업 활성화를 꾀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질문해야 되나요? 예, 주도권을 갖고 질문을 통해 검증해 주시죠. 예, 우리 정인아 후보께서 방금 말씀하신 초대형 거대 이순신 동상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순신 대교 밑에 이순신 공원을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예, 거기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뭐 예, 말씀해 답변해 주시죠. 네. 아니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신 네. 소감이 어떠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 일반 부두 말씀이죠? 예, 예. 네. 그 일반 부두가 아니죠. 그럼요. 예, 일반 부두로 가는 옆에가 있는 거죠. 주변에가. 주변 지금 어디를 정확하게 좀 찍어주세요. 이순신 대교 아니 가보셨다는데 어딘지도 아니, 모르고 이게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 위치를 어디냐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순신 추탑 건너서 그 이렇게 줄 내려오는 앵카를 묶는 큰 이렇게 뭐죠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주변에가 있습니다. 그거 안 가보셨구만요. 거기는 제가 이제 그 주변 도로를 가면서 저 제품
부두를 가면서 예. 그냥 한번 뭐, 봤습니다. 뭐 다 가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품부 어제 제가 제품부들을 갔거든요. 예. 제품부들 가면서 그 한번 봤는데 좀 삭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순신 공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사실 공원인지 구조물인지 뭐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광 인프라를 과연 우리 관양이 앞으로 어떻게 구축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대단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얘기들을 지금 뭐 하고 있고, 소확행이라고 해서 많은 관광 분야의 우리 시민들의 제안을 지금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공약으로 지금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우리 광양을 4개 권역으로 묶어볼 생각입니다. 중마권, 관양읍권, 백운산권, 섬진강권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와 어우러지는 그런 관광명소를 만들어내는 게 제가 생각하는 관광지 개발입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정인아 후보님께서 관광 뭐 지금 관광국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의 관광을 큰 틀에서 어떻게 앞으로 발전을 해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구상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외화 가동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취업 유발 기수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발전시킬 경우 외지에서 발생한 소득이 광양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도청에서 관광문화국장을 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관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광양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해야 할 분야가 관광 분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거대 이순신 장군 동상,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매력물을 창조해가지고 전국의 이목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목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됐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기 전 관광을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물어서 제가 지금 그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순신 초거대 이순신 동상을 통해서 관광 개발하겠다는 거 아마 우리 여기 방청객들 다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제가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묻겠습니다.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광양의 관광 개발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광양 읍권은 아열대 식물원, 식물원을 통해서 일자리와 또 새로운 산업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 삼각주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수의 엑스포, 순천의 정원박람회, 광양의 식물원, 그래서 외지에서 멀리서 여수를 찾든 순천을 찾든 광양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찾게 되는 그런 관광명소를 저는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중마동도 이순신대교 전망대 설치를 통해서 또 관광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정인아 후보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관광국장을 얼마 동안 하셨죠? 한 1년 한 반이나 했을 겁니다. 1년 반 정도. 6개월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이나 했나요? 1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허위 사실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본인이 몇 개월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면 시정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특히 저는 섬진강에 많이 주목을 할 생각입니다. 섬진강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도 가장 맑은 강으로 널리 전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강입니다. 혹시 우리 정인아 후보께서 섬진강에 관련된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재무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인화 후보 다시 7분간 토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조금 전 김재무 후보께서 관광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관광문화국장 몇 개월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광에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이수신 장군 동상을 거론했을 때 이제 제지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냥 그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거리 좀 보고 가족끼리 휴식을 취할 정도의 그 관광지는 그건 관광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가족 놀이터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인 발길을 유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세계적인 이목을 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 관광지고 지금 순천이나 여수와 차별화될 수 있는 관광지도 바로 그것이다.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아까 김재무 후보 뭐 저기 이순신 대교 주탑에 뭐 전망대 만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데 그게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관광명소를 만드는 건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의 중요성보다는 이게 얼마나 특성이 있느냐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주탑 그 높이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주탑 거리, 제가 첫 시장 선거 때도 공약을 했습니다만 주탑 상부에 전망대와 카페를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순신 대교가 준공이 되지 않아서 준공이 되기 전에 만들면 그때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65억 정도 들면 위에다가 카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안상의 문제로 포스코와 정보기관까지 이미 소통을 다 했었고 그래서 됐습니다. 예. 그 이제 관광단지를 대규모 관광단지를 최소한 개발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 주탑에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라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아까 광양읍근에 이 관광단지를 개발했다. 생태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최소한 규모가 좀 있는 관광단지 개발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좀 미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섬진강권 관광 개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말씀 한번 근데 해보시죠. 정인호 후보님께서는 저 생각까지 바꾸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생각까지 본인의 바꾼다는 게 아니, 아니고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나 그냥 지적했을 생각까지도 뿐이죠. 지적을 한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면 그것도 지금 그 얘기도 못 한다 이거예요? 좋겠고요. 네. 예, 섬진강권은 자연경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또 중간중간에 물들이 강이 좋아서 여러 가지 특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인동 배알도 주변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윈더서핑 무리에서는 윈더서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윈더서핑이 조건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대한민국의 3대 바람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허가가 어렵고 일부는 항만 지역이고 일부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바람에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동에서 그 강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도서핑을 보고 약 정부 해수부 공모 사업에 한 360억 정도 되는 사업을 공모를 했다고 해서 그 윈더서핑을 하는 회장이 하동서 동의서를 해달란다고 저한테 쫓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굉장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윈더서핑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 섬진강 주변 뒤쪽에는 최근에 모타 수중 모타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걸 거기다가 허가를 해달라는 절충을 시하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매화마을 주변, 그리고 섬진강, 거기가 중도 아니 좀 되겠죠. 좀 못 가서 굉장한 둔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 키로수로는 약 2.2km 정도 되는 둔치 길이가 뭐 중간에 잠깐 끊기기도 했습니다만 둔치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둔치는 이리 국토청과 협의만 잘 되면 됐습니다. 이 안에 예, 됐습니다. 예. 예. 아니 뭐 하나씩 설명을 다 해달라는 줄 알고 나가 지금 하려고. 그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간결하게 나는 예를 들면 윈드서핑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성 뭐 길이 해변이 기니까 강변이 기니까 거기에다가 뭘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인더스피만 그냥 하면 그거밖에 없냐 그럴까요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1분 내에도 한 30초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한 2분 이상 써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지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스페이스워크를 공약으로 내놨는데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계획이 돼서 추진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신의 공약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게 꼭 거슬린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처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철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본인도 그거 안 하셨던가요? 뭐요? 뭘 안 해요? 스페이스워크요? 스페이스워크를 제가 했으면 제가 했다고 대답을 하죠. 먼저 밝히죠. 남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왜 그걸 따라 합니까? 이미 계획 수립이 돼 있는 거고요. 아니 정 후보님 뒤에 공약을 보면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발언 멈춰주시고요. 이렇게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선택 2022 맞짱 토론 강대강, 이제 최후의 발언을 드릴 순서입니다. 이번엔 출마 이유 발언 때와 반대 순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후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화 후보 최후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선택은 한순간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두고두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광양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광양의 품격을 위해서, 광양인의 자존심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그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으로 광양의 미래를 개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인화 후보의 최후의 발언이었고요. 이어서 김재무 후보 최후의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양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을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김재무에게 맡겨 주십시오. 국회의원과 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 광양 발전의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내 편 가르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편안한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양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부심 넘치는 광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꼭 도와주십시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권자에게 전하는 두 후보의 최후의 발언까지 들었는데요. 두 분 어떻게 오늘 토론 만족하십니까? 어떠셨어요? 예, 저, 별다른 말씀은? 나? 예,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만족합니다. 만족한다고 예, 말씀 좀 전해주셨습니다. 어른답게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 김재무 통해서 후보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 예, 사과를 죄송합니다. 했더라면 시간 좋았을 텐데. 관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가 앞으로 광양 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정인화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였습니다. 전남 CBS가 마련한 선택 2022 맞짱 토론 강대강 광양시장 후보편 모든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남 CBS 김유석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